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스타즈 시민 대나무 숲을 설치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는 의견들이 참 많은데 최대한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자 온오프라인으로 노력 중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이 있다면 양식에 맞춰 게시판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외로도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후손분들 관련해서 사연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갑질 및 폭력, 알리고 싶은 국민청원, 이외로도 각종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 제안, 정책 제안, 연대 등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매번 링크를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내일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애 의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전문가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이 김진애 의원까지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우리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그 인재풀이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 또한 도시 전문가 김진애 응원한다, 서울시장 되라,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적극 지지한다. 특히 법사위에 계실 때에도 전문성 있는 영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분 이상의 몫을 톡톡히 해내며 많은 시민들한테 열렬한 호응을 받기도 했었죠. 저 역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쪽에 안철수 씨, 나경원 씨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구태적인 느낌이 든다면 이 민주 진영에서는 굉장히 참신하고 인재풀이 넘쳐나는 게 굉장한 강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요 근래에 제가 민주당원 가입 릴레이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특히 제가 10만원으로 증액했다는 소식까지 전하면서 이 반격에 나선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몇 차례 공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민주당에 가입하신다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몇몇 분들이 저의 이런 주장을 왜곡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명확히 입장을 먼저 밝히려고 합니다. 구독 취소한다, 민주당원 가입 동료가 어떤 변화도 만들지 못하거나 더 절망적 상황을 불러오면 누가 책임지냐, 무섭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요. 구독 취소하는 것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눈치 보면서 아무런 저의 입장을 안 밝히는 것보다 제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총선 기간 때도 그랬지만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이 저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여기저기 퍼나르며 제가 마치 열린민주당 의원들, 당시엔 후보자분들을 비난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총선 기간에는 저는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 당연히 저는 저의 목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무슨 열린민주당을 욕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지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발 그러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후반 집권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열린민주당 네거티브 한 적 없고요. 앞으로도 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저는 민주당원 가입 릴레이를 통해 저의 소신을 밝힌 것뿐입니다. 지금 김어준 총수 죽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기에 김어준 총수는 정작 신경도 안 쓰겠지만 최근 다스베이다에 나온 내용들을 또 기자가 저렇게 옮겨서 10,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미디어오늘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비난을 쏟아냈다, 재판부를 겨냥해 음모론을 제기했다, 판사가 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어준 총수의 발언을 가져와서 저렇게 보도를 하고요. 김종민 최고위원 나왔을 때 거기서도 했던 발언을 저렇게 가져오고 이외로도 다른 출연진들이 나왔을 때 발언들도 저렇게 다 가져와서 김어준 총수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이 던져주는 내용만 받아먹는 기자들보다 기자들은 김어준한테 배워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적폐에 봉사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김어준 총수가 절대 선이고 모든 걸 다 맞추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자들이 저렇게 검찰발 소스만 복붙해서 전하고 재벌 기득권 세력들 입장에 붙어서 전하고 민주진영 인사들을 향해서는 교묘하게 비틀어서 비난을 유도하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김어준 총수의 영향력만 부러워하지 말고 그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보더라도
김어준 총수를 부러워하고 그의 영향력을 부러워하면서 본인의 열등감을 김어준 총수를 비난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청년인 제가 보더라도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유스타즈를 활동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본인을 들여다보고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미리미리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열등감에 찌들어서 멀쩡히 있는 사람 혹은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 내가 시기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일베나 똑같습니다. 일베에서 왜 586, 민주개혁 세력, 여성, 소수자 약자들을 그렇게 짓밟으면서 조롱하고 혐오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총수를 방심위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작 네티즌들은 이 시대의 참언론은 김어준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 신뢰지수가 OECD 최하이죠. 기자들도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 사법개혁이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짤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어디서 함부로 좌절이냐? 좌절하지 말자. 실제로 우리는 180석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최전선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에서 잘못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원으로서 제가 회초리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를 파고들어 여기저기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원 가입 릴레이가 쭉 이어지면서 그들의 작전도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는 듯 보이고요.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신중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기자님의 의견이 공감이 많이 가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요. 윤석열 처리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 자리에서 치우는데 역량과 감정을 소모할 필요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주제넘은 판결이고 항고 절차를 통해 바로잡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고요. 윤석열 그대로 뒀을 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권 수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권한이고 임기 내에 검찰을 공수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완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누가 검찰총장으로 오더라도 필연적으로 검찰 조직과 똘똘 뭉쳐서 이후 단계의 검찰개혁 과정에 저항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저항거리들은 윤석열 임기 내에 다 처리하고 새로운 검찰청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임명하는 게 좋고 특히 6개 분야 수사권 이걸 분리해내고 공수청 개편 작업을 6개월 내에 완결하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방향 설정을 하고 공소청 설립될 때까지의 새로운 검찰총장은 한시적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검찰 제도를 바꾸지 못하면 실제로 그 안에 제2, 제3, 제100의 윤석열이 득실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추가 의견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나 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행정, 사법행위인데 반해 탄핵은 그 자체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걸 두고 겁먹었다는 식으로 비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권력과 권한의 절제된 행사이고 탄핵 역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선 심사숙고하자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정권이 이뤄낸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개 직접 수사 분야만 드러내면 되도록 그리고 언제라도 드러낼 수 있도록 많이 진척이 돼 있다는 거고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과제에서 모든 걸 다 해놓고 딱 그거 하나 남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다 해놓은 거고 한마디로 이미 이뤄낸 검찰개혁 작업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고일석 대표는 보고 있다는 거고요. 검찰개혁 정책 위키에 들어가 보면 여태까지 변화 과정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을 거쳐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다 모여 있고요. 한마디로 검찰의 저항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발악일 뿐입니다. 언론이 그걸 집중 부각하고 그들의 저항이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듯 하지만 최후의 발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발끈을 다시 묶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선우 대변인 또한 검찰을 위한 정치검찰의 저항에 국민을 위한 더 완전한 검찰개혁으로 답하겠다고 브리핑을 했고요.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은 윤석열을 지적하며 이건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권력기구 개혁 TF를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시켜서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입장을 밝혔고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역시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검찰개혁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기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저는 저대로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각각의 목소리를 내서 그 목적이 검찰개혁으로만 도달되도록 하면 충분히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판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을 넘어 언론개혁, 사법개혁, 재벌 기득권 개혁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치적 민주화는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곳곳에 카르텔이 견고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계속해서 키우고 특히 저는 깨어있는 청년, 청소년들의 조직된 힘을 키우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 내고 중간중간 뉴스타즈 참자유 청년연대의 소식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